여러분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 오늘 이 시간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에 수고를 해주신 네 분을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네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랩 ISF 2020 버추얼 컨퍼런스 첫째 날 세션을 잘 들어봤습니다. 이 오늘 안랩 ISF 행사가 2009년도부터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언택트 행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조금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우리 네 분 중에서 대표로 한 분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렇게 또 해냅니다. 네, 정말 그 2011년 전이죠. 네, Integrated Security Fair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으로 ISF라는 브랜드로 보안 지식 통합 플랫폼이라는 기조를 만들어 가고 갖춰가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으로 언택트 플랫폼으로 꾸려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오늘도 말이죠. 하지만 저희는 이제 고객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하지만 저희 기준하고는 달리 열심히 노력하고 잘한다고 했지만 늘 고객의 기대에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희 이 부족한 부분 채워 나가는데 더 성실히 열심히 만들어 가는데 더 게을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여러분들 여기 시청해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 지금과 같이 똑같이 아니면 더 안랩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첫 번째 질문은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보안은 클라우드 회사에서 제공합니까? 아니면 사용자가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어떤 분께서 답변을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질문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냐에서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구축 자체를 이제 사용자인 기업에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보안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한테 있고요. 하지만 클라우드 인프라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제품을 구축하는 이제 사용자인 기업이 있는데요. 각자 구축하는 그 영역과 그 영역을 각자가 맡은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공동 책임 모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AWS의 IaaS 환경의 경우에는 하드웨어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고 호스트가 있고 한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책임은 AWS가 지도록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제품을 구축하고 보안을 구축하고 하는 것은 사용자인 기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제 기업은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을 명확히 판단하고 사전에 그 보안 영역이 문제가 없도록 명확하게 구축하고 설계를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노영진 사무님께서도 답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궁금한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클라우드 설치 후에 보안 프로그램은 보통 클라우드 제공 업체에서 해주는 걸로는 부족합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첫 번째 질문에서 연장선상에서 답변을 좀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곽희선 팀장님께서 네, 답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제공 업체에서 많은 보안 솔루션들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이제 해당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최적화돼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초기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기능상 많이 부족한 점들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많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능적으로 좀 많은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환경에 따라서는 그러한 솔루션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WS 와프 같은 경우는 그 설치의 간편함이라든지 사용의 편의성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좋은 보안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안 전문 업체에서 이제 개발하는 그런 보안 솔루션들은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환경에서 보안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보안 전문 업체의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그 단일 클라우드를 사용했을 때는 그 클라우드 제공 업체에서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을 사용해도 문제는 없겠지만 기업들이 멀티 클라우드나 혹은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각각의 환경마다 이제 보안 솔루션을 설치를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관리적인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양한 환경을 지원하는 전문 업체의 솔루션을 사용함으로써 단일화된 그 매니지먼트를 사용해서 동일한 사용자 환경을 경험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클라우드는 이제 정말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앞선 질문들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및 첨부 파일에 대한 각종 바이러스 및 랜섬웨어의 효과적인 대응 방법과 귀사의 대응 솔루션 및 방어 원리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받은 사전 질문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이 랜섬웨어였습니다. 자, 이 질문에는 우리 한창규 사무님께서 답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악성 코드가 감염되는 경로는 웹사이트 방문이나 이메일을 통한 감염이 대표적입니다. 웹사이트 방문을 통한 감염은 취약점 패치가 잘 되어 있거나 의심 파일을 다운로드 받지 않거나 아니면 회사나 조직에서 웹사이트 방문 자체를 차단하는 형태로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메일은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방어가 쉽지 않고 공격자가 이메일을 사용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메일을 통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메일이 실제 사용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이메일에 포함된 URL을 분석하거나 첨부 파일을 가상환경에서 실행해서 해기 분석을 통해 악성 유무를 판단하는 형태로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전에 차단되지 못한 악성 이메일이 사용자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시그니처 기반의 정적 진단이나 행위 분석을 통해서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보안 영역 중에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역시 엔드포인트인데요. 그럼 다음 질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AV의 한계로 EDR 솔루션으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EDR의 부족한 점과 EPP와의 관계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네 번째 질문도 안랩 엔드포인트 제품과 관련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국 상무님께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환경이나 솔루션에 대해서 잘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존 AV의 한계로 EDR이 출시하게 됐다는 데에는 동감하는 바가 큽니다. 사실 그렇지만 AV의 한계를 대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AV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EDR이 대두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라고 보이고요. AV는 기본적으로 자동 치료 삭제에 관계된 부분들이 주를 이루지만 최근 공격들이 섬세해지고 또 사회공학적이고 다채로워지면서 좀 더 세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를 보완하기 위해서 출시한 게 이제 EDR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EDR을 큰 틀에서 바라본다면 사실 EDR은 주로 대응 관점의 솔루션이고 그리고 AV는 방어, 프리벤션 차원의 솔루션이다 보니까 서로의 영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벤션 그리고 리스폰스를 함께 아우르는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정리되어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질문 멘트 중에 EPP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글의 약자로 되어 있는데 이 플랫폼 안에는 바로 AV 그리고 EDR 같은 것들이 하나의 컴포넌트로
구성됨과 동시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고객들이 차단과 방어, 대응을 동시에 일련의 과정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멘트 중에서 또 EDR의 부족한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EDR의 부족한 점이라기보다는 거의 같은 보완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EDR이 출연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만병통치약이라는 오해를 하는 데 있어서 기인해서 상대적으로 기대보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EDR은요, 기능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다 활성화할 때는 성능상의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EDR 스스로가 주는 대응 메시지나 얼럿 같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단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거나 지식이 필요하거나 심지어는 이제 특수 별도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솔루션 자체가 심이나 소와 같은 솔루션들과 연계 연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 바라보면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결국엔 하나로 다 해결한다고 하는데 생각해보고 구현을 해보니 더 많은 리소스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기대보다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기존의 솔루션들이 대부분 셋업되어 있는 환경에서 운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EDR은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공격에 대해서 맞춰가는, 대응해가는 부분들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셋업 솔루션이 아닌 빌드업 솔루션의 영역으로 봐줘야 되고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대응 구조를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함께 좀 고민하고 또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고객 혼자 만드실 수는 없겠죠. 저희가 옆에서 든든히 지원해 드릴 테니까요. EDR의 부족한 부분 저희와 함께 만들어 가시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든든히 지원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도 역시 EDR에 관한 질문일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랩의 EDR 솔루션은 어떤 방식으로 파일리스 공격 탐지나 행위 기반 분석을 통한 신종 위협을 탐지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안랩 EDR의 탐지 기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상국 상무님 외에 다른 분께서 한번 답변을 전해주실까요? 네. 이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코드가 급증하면서 시그니처 기반의 정적 진단으로는 다양한 변종 악성 코드들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아서 행위 기반 진단 기법을 도입했는데요. 공격자들이 이 행위 기반 진단 기법을 우회하기 위해서 파일리스 공격 기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파일리스 공격 기법은 악성 코드 사용은 최소화하고 시스템에 있는 정상 프로그램을 악용하거나 메모리나 레지스트리의 코드 형태로 존재하거나 스크립트 파일을 이용하는 형태의 공격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파일리스 공격이 과거에도 조금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최근에는 많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일리스 공격 기법을 방어하기 위해서 안랩 제품에서는 메모리에서만 동작하는 공격에 대해서는 메모리 엔진에서 차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지스트리에 악의적인 코드가 저장되는 행위라든지 스크립트 파일이 생성 실행되는 행위를 모니터링해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리스 공격에서 이미 시스템에 존재하는 정상 파일을 악용해서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커맨드 라인 명령을 파싱을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악의적인 그리고 의심스러운 행위를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여섯 번째 질문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 보안이 완벽하게 구축된 온프레미스 환경을 두고 클라우드 이전 시 구축 전략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다시 클라우드 보안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고객분들이 클라우드 이전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을 참 많이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초기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라면은 일반적으로 그 MSP라는 파트너의 도움을 통해서 온프라미스 환경을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기존에 구축된 정보 보안 솔루션들 그러한 그 경험들을 클라우드 상에도 그대로 이제 구축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클라우드 이전을 완료하고 나서 이제 보면 그러한 환경들이 똑같이 구현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MSP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이전을 이제 클라우드 이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서비스나 앱, DB 같은 그런 인프라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안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인프라 구성을 하게 됐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이전이 완료되고 나서 이제 보안을 적용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클라우드 환경의 특성에 따라서 기업이 원했던 보안 환경을 구축하지 못하는 혹은 기존에 구성된 인프라를 다시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러한 리스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클라우드 이전 시 초기 단계부터 보안이 고려된 인프라 구성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MSP가 그러한 보안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보안 경험이 풍부한 그 클라우드, 특히 클라우드 상의 보안 인프라 경험이 풍부한 보안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초기 단계부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7번째 질문은 다시 클라우드 관련 질문인데요. 이 클라우드에 대한 열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네,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 환경은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이 데브옵스의 환경에서 기존 보안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할런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 클라우드에서의 개발 환경에 대한 질문이니 답변은 우리 노영진 상무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 개발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느끼신다면 사실 클라우드 전환에서의 전문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질문하신 것처럼 클라우드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개발 환경에 변화가 있고 그리고 데브옵스 문화를 정착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그 런타임에서의 보안만 수행을 해 왔었고요.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에서의 보안은 기존 온프레미스와 다르게 개발 단계 그리고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운영하고 그 운영 결과를 다시 피드백하고 하는 그 각 단계별로 보안 요소들이 모두 들어가야 되는 환경이 필요로 하고요. 이러한 그 CI/CD 파이프라인 상에서 각각의 보안 요소들은 최대한 자동화되어서 구현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자가 이제 실제 코드를 수정해서 커밋을 하면 그 커밋된 코드가 각 단계별로 자동으로 보안 검사가 이루어져야 가장 효율적인 보안 환경 구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기존의 그 런타임 온리만 하던 보안 검사보다는 이러한 그 CI/CD 파이프라인 상에서의 단계별 보안 검사를 수행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이고 섬세한 그 보안 구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8번째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클라이언트 보안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고 이 클라우드가 복합된 환경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보안 환경 구성을 위한 이 안랩만의 특화된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주셨는데 조금 상당히 좀 까다로운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까다로운 건 제 몫이죠. 네, 사실은 이제 까다롭다기보다는 요즘에 고객분들이나 주위 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 주시고 문의해 주시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편적으로 대부분 다 답들은 알고 계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신데요. 오늘 이 자리에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MS가 OS 클라우드를 잡고 있는 기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력은 가히 압도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그분들의 가장 큰 경쟁력은 사업 아이템은 오피스나 OS를 클라우드 인프라 최근에 애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클라우드 가속화, 인프라적인 부분들에 대한 사업 가속화를 위해선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전략 아이템이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의 사업 주 영역은 지금 OS나 오피스 그리고 클라우드 애저의 기반으로 봤을 때는 IT 인프라와 생태계의 관점인 더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 수업 년의 공력으로 볼 때도 그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사업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많은 공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안이라는 부분들을 중요시하게 놓고 보고 있지만 사실 이 보안의 포커스라기보다는 인프라 그리고 본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향후의 미래 비저닝의 클라우드 환경 생태계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보고요. 현재 저희 이제 안랩 입장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이제 보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고 또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요지가 될 텐데요. 저희 안랩은 지난 25년간 악성 코드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잘 분석하고 대응한다라는 기치하에 오늘도 지금도 현업에서 충실히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역으로는 저희 그 25년의 업력으로 고객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아껴주셔서 아직도 고객의 사업, 기업 내부에 저희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는 그 사용성으로만큼은 저희 역으로 25년의 공력이 또 역으로 있다라고 부분인데요. 보안은 분명히 이제 실행해야 될 부분들이 내용이 많이 있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실행 가능하고 현재 존속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용성과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잘 매칭해서 어려운 부분들 또 점점 세상은 혼탁해지고 또 섬세한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조금은 더 앞서가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경험을 고객과 나누면서 고객이 당장 조금이라도 더 시행할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히 저희가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방향성으로 본다면 저희의 공력 뭐 이런 얘기보다는 안랩은 앞으로도 고객이 잘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 스스로도 잘 수련하고 닦아서 전문성을 더 키워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객분들이 우리 안랩만의 사용성, 그리고 전문성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9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위협적이고 중요한 보안 요소를 꼽는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우리 한창규 상무님께서 답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현재의 보안 위협을 플랫폼으로 나누어 보면 엔드포인트, 모바일, 클라우드, IoT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에서 공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격 기법이 중요한데요. 엔드포인트는 이메일, 모바일은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클라우드는 권한 계정 관리 등이 중요하고요. IoT 영역에서는 취약점을 중요한 보안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엔드포인트에서는 관리 시스템 장악이나 공급망 공격을 가장 중요한 보안 위협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이버 공격이 조직화, 기업화, 분업화되면서 이전에는 하나의 공격 그룹이 취약점 발견, 악성 코드 제작, 유포, 정보 탈취를 모두 담당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각 공격의 단계를 여러 조직에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에서도 경제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리 솔루션이나 업무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한 번의 공격으로 많은 피해를 유발해야 경제성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공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조직 입장에서는 계정 권한 관리나 의심행위 모니터링이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상무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다음으로는 10번째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환경의 웹 보안이 차이가 있습니까? 있다면 클라우드에서 웹 보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이 클라우드 웹 보안 관련한 질문은 우리 곽희선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 환경에서의 그 보안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그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보안 솔루션을 어떻게 찾아내서 적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의 차이, 그리고 고객들이 그 웹서버를 구성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그 보안 구성이 다르게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로드 밸런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혹은 SSL 오프로드를 사용할 건지 말 건지, 혹은 VPC 구성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웹 서비스에 대한 공격을 탐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웹방어벽 솔루션이 가장 먼저 설치가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웹방어벽을 통해서 그 웹 공격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웹방어벽을 통해서 공격에 대한 탐지와 방어를 진행을 했다 그러면은 웹서버에 대한 정보를 탈취하거나 혹은 권한을 탈취할 수 있는 웹쉘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안티 웹쉘 솔루션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기술적인 대응 방안이 완료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관리적인 대응 방안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물론 추가적으로 이제 암호화라든지 혹은 서버 사이드나 클라이드 사이드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웹 취약점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취약점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웹 서비스를 런칭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관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설치된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운영이라든지 관리 절차를 만들고, 그리고 웹서버나 DB 서버 혹은 와스 서버들에 대한 접근 계정이라든지 로그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정보보안 담당자가 직접 수행을 하거나 혹은 계정관리 솔루션 혹은 이상 징후 모니터링 솔루션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11번째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랩은 클라우드 보안 제품의 테스트는 어떻게 하나요? 이번 질문은 우리 노영진 상무님께서 답변 좀 주실까요? 네. 클라우드 인프라의 경우에는 사용자인 고객사에서 어떤 운영 체제를 사용하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더더욱이 보안 제품의 그 테스트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도 추천하는 그런 운영 체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거나 이제 사용자인 기업에서도 선호하는 운영 체제가 있기 마련인데요. 리눅스 운영 체제에 한정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커널 패치가 워낙 다양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1000개 이상의 커널 패치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레드햇이나 센토스 같은 운영 체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커널 패치를 좀 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적은 커널 패치가 나오긴 하지만 완전 그 오픈 소스 체계인 우분투나 데비안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패치가 존재하고 롱타임 서포트되는 버전별로도 200개 이상의 커널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는 극도로 많은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랩에서는 1000개 이상 되는 커널 패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람이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모든 테스트가 거의 자동화된 테스트로 이루어져야 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는 보안 제품들은 풀리 자동화된 테스트를 통해서 제품이 출시되어야 안정적인 보안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어느덧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12번째 질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변화된 환경 속에서 기업은 보안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는데, 이 언택트 시대의 보안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국 상무님께서 답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언택트 정말 많이 얘기 들었고 또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변화된 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언택트 시대라 하더라도 그 기본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때 성장해야 되고 영위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이나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IT, 저희 같은 IT 보안의 영역을 보게 되면 결국에 그거의 목적은 기업이 지속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지. 그냥 보안을 위한 보안이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기업의 성장 목적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IT 보안이 지향하는 목적 그리고 중요성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보고요. 다만 언택트 환경이라는 요소에 의해서 보안에 대한 방법론과 방식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새로운 환경이 됐다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솔루션, 새로운 위협라고 하는 부분들만이 과연 우리의 기업 성장에 필요한 IT 보안에 꼭 지금 우선시돼야 될 필수 요소냐라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보안 또 지금껏 잘 해오신 보안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이 더 점검되어야 되는 부분이 먼저 수반되어야 되고요. 환경이 바뀜에 의해서 사실 기업이 연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돼야 되는 자원들이 있는데 그 자원과 자산, 보호해야 될 가치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간에 준해서 말이죠. 때문에 그것이 바뀐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준비해 놓은 하드닝 관점에서 찾아보고 매칭해서 새로운 부분들보다는 지속 가능한 보안 영위에 대한 하드닝 관점에서 조금 더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애드온하거나 리컨피규레이션 하는 방법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 중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보안에 대한 메시지는 그대로 가고 있지만 언택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화두로 해서 클라우드나 엔드포인트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보고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지를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지금까지 잘 영위해 오시고 해오신 그 보안 위에 오늘의 세션들을 좀 참고하셔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시 고려해 보신다면 더 나은 실행 가능한 보안에 대해서 충분히 잘 수행해 나가시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도와줄 파트너는 저희 안내뿐입니다. 네. 네, 우리 상무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을 함께 만나봤는데요. 이 보내주신 질문들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클라우드, 랜섬웨어, 그리고 원격 재택근무 환경에서의 보안 관련한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 이 가운데 원격 재택근무 환경에서의 보안은 이 개념적인 측면에서만 다뤄봤는데요. 내일 라이브톡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니까요. 내일 이 시간에도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요. 내일 오후 2시에 데모와 케이스 스터디 세션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내일도 꼭 참석 부탁드리고 저희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